안녕하세요. 벌써 7월로 접어들었네요. 싱그러운 햇살 아래 푸르른 자연은 우리의 마음을 한층 더 여유롭게 해줍니다. 첫 번째 노래 샹젤리제인데요.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마음을 열고 인사를 나누다 보면 친해질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7월 6일 강북실버대학 시작하겠습니다. 어르신들, 요즘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에 대해서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행복 호르몬은 언제 우리 몸에서 방출될까요? 신나는 노래와 함께 춤을 춘다면 우리 몸에서 행복 호르몬이 슝슝. 자, 그럼 경쾌한 노래와 함께 건강체조 고고! 안녕하세요. 경직되고 굳어있는 어깨 한번 풀어볼까요? 자, 양파, 쪽파, 대파. 자, 파 중에 제일 좋은 파는 아나파. 자, 그리고 자, 마디마디 관절을 꺾어줌으로 인해서 근력 운동이 됩니다. 자, 팔도 이렇게 펴주고 또 하나, 둘, 셋, 넷. 자, 장미꽃 한 송이 음악에 맞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송이 숨어 있었네. 그대 같은 사람 보지 못했네. 햇빛에 가려진
맞춰 됐다. 사랑할 수 있도록 그대 줄기 위에 한 몸 되어서 그대 사랑으로 피고 싶어라 내 사랑 내 사랑 받아줘 장미꽃 한 송이 조, 대, 파. 하나, 파. 양, 조, 한 송이 대, 장미 한 송이 하나, 장미꽃 한 송이 수많은 사람들 속에 있었네 넷, 보석 같은 그대 자, 이제 옆으로. 만났네 햇빛에 가려진 저 그늘 속에서 생명꽃 옆으로. 피었네 내가 마음 바쳐 됐다. 사랑할 수 있도록 그대 줄기 위에 한 몸 되어서 그대 사랑으로 피고 싶어라 내 사랑 내 사랑 받아줘 장미꽃 한 송이 내가 마음 바쳐 사랑할 수 있도록 그대 줄기 위에 한 몸 되어서 그대 사랑으로 피고 싶어라 내 사랑 내 사랑 받아줘 장미꽃 한 송이 장미 한 모양으로. 송이 장미 한 송이 장미꽃 한 송이 자, 이 시간은 자, 손을 허리에 얹고 허리 운동과 함께 자, 치매 예방 체조를 해보겠습니다. 자, 머리 4번, 손뼉 4번, 어깨 4번, 손뼉 4번, 허리 4번, 손뼉 4번, 배 4번, 손뼉 4번. 그 다음에 2번씩.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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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자, 그 다음에는 한 번씩. 하나, 하나, 허리, 배. 그 다음에 이어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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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이거에 맞춰서 한번 건강체조 찔레꽃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음악 주세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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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이왕이면은 중가를 붙여서 분호를 자. 하나, 하나, 시작. 박수 4번. 박수 4번. 허리 4번. 배 4번. 자, 2번씩. 하나, 하나. 허리, 배. 한 번씩. 하나, 하나, 하나. 이어서 하나, 둘, 셋, 넷. 박수. 머리 4번. 어깨 4번. 허리 4번. 자, 배. 자, 2번씩.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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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한 번씩. 하나, 하나. 자, 이어서 하나, 둘, 셋, 넷. 박수. 허리.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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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시작. 박수 4번. 어깨, 허리, 배. 박수 4번. 자, 2번씩. 하나, 하나, 허리, 배. 한 번씩.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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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넷. 박수. 자, 4번씩. 어깨, 허리, 배. 자, 2번씩.
감사합니다. 음악을 들으며 가슴 설레었던 적이 언제였을까요? 오늘도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할 오버 더 레인보우라는 곡의 비올라 연주는 아마도 우리를 10년은 더 젊어지게 할 것 같습니다. 무지개 넘어 저 높은 곳 어딘가에 모든 걱정들이 녹아내리는 곳, 그곳에서 나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라는 내용의 곡입니다. 미소가 아름다운 세계 최고의 음악학교 학생의 비올라 연주입니다. 오버 더 레인보우.
이번 시간은 강북실버대학 이광희 부학장님 마인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어르신들 안녕하십니까? 온라인 강북실버대학 마인드 강연 시간입니다. 오늘은 노년 시간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강연해 드리겠습니다. 자, 어르신들 이제 연세가 드시면 몸이 약해지시니까 걸음걸이도 이렇게 늦어지는데 우리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걸음걸이가 늦어지는 것에 반비례하게 우리의 남은 시간의 흐름은 빠르게 흘러간다. 그런데 우리 사실 모든 사람이 하루 24시간의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데 각자 사람들마다 느끼는 시간의 흐름은 시간의 속도는 다르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노년 시간의 비밀,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남은 삶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한국인들 평균 수명을 조사했는데 2013년도 평균 수명이 남자 어르신들은 78.5세, 여자 어르신들은 85.1세라고 했습니다. 지금 한 8년 정도 흘렀으니까 좀 더 늘으셨겠죠? 이렇게 평균 수명이 이제 길어지셨는데 그만큼 우리 노년으로 보내는 시간들이 많아졌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잘 의미 있고 재미있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지 오늘 잠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르신들 혹시 이 화면에 보이는 이 과목들 10개를 뽑았는데요. 이 과목들 중에서 나는 이걸 꼭 배워보고 싶다 하는 과목들이 있으신가요? 노래 배우기 사물놀이, 댄스 스포츠 꽃꽂이, 한국화 그리기, 요가, 디지털 카메라, 외국어 배우기, 커피 자격증, 바리스타죠. 그리고 컴퓨터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혹시 나는 한 개 배워보신 게 한 개라도 있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이런 분들은 배움의 의욕이 많으신 겁니다. 한 개지만. 자, 그럼 난 2개 이상이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이런 분들은 거의 이제 청춘 수준이십니다. 혹시 그런데 어르신들 가운데 나는 한 개도 배우고 싶은 게 없어. 그러신 분들이 계시나요? 그러면 이 강연을 잠깐 들어보시면 마음이 또 생각이 달라지시고 또 배움의 의욕도 생기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제 심리학자들이 실험을 한번 했어요. 어르신들을 이렇게 모셔가지고 구슬을 드리고 이제 비커에다가 구슬을 담아 보시게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내가 살아온 날만큼 구슬을 담게 하고 또 남은 내 살아갈 날, 내 남은 시간만큼 구슬을 한번 생각해서 담아 보시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대부분 어떻겠습니까? 어르신들이시니까 살아온 날에 구슬을 많이 담았단 말입니다. 살아갈 날을 적게 담고 이제 대부분 이제 그런 게 정상인데 근데 이제 실험하는 진행 측에서 어떤 생각을 이렇게 갖도록 했냐면 내가 살아갈 날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끔 이제 시간의 길이를 이제 다르게 생각하도록 이런 실험을 했어요. 이게 이제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죠. 그런 실험을 한 후에 어르신들 이렇게 반응을 이렇게 봤는데 내가 남은 삶이 아직 많이 남아 있구나. 길구나, 시간이 길구나. 이런 생각을 갖도록 유도한 그룹의 어르신들은 어떻게 생각이 바뀌었느냐?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이제 하려고 하고 또 어떤 새로운 일을 도전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그러면서 그 어르신들이 건강도 좋아지시고 결국 수명의 연장을 가져오게 되었고요. 반대로 시간이 짧다. 남은 삶이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그대로 유지하게 한 그룹은 어떤 염려, 생활의 근심,
아, 나는 이런 일들은 안 당해야 되는데 이런 일이 내게 닥치면 어떡하지? 이런 근심 속에 사시고 무의미한 시간, 무기력한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다. 이렇게 반응들이 다르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한국의 이제 어르신들이 65세 이상 고령자 어르신들이 이제 여가 생활을 어떻게 하시나 이렇게 조사를 해봤는데 무려 83.1%나 되는 어르신들이 그냥 TV 시청, DVD 시청 이런 거, 드라마 이런 거 보시면서 여가 생활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무의미하고 이제 시간을 소일하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아주 소수의 분들은 어떤 문화예술 관람을 하기도 하고 저희 그 강북 실버대학 어르신들은 이제 연말에 명품 클래식 공연 보시죠. 칸타타, 크리스마스 그리고 스포츠 활동. 저 강북 실버대학 어르신들 보시면 게이트볼도 치시고 또 탁구도 치시고 이런 스포츠 활동도 하고 관광 활동 하시는 분은 3.7%인데 강북 실버대학 하시면 봄, 가을로 이제 소풍도 가고 여름, 겨울은 이제 저기 동해안 쪽으로 1박 2일 캠핑도 가니까 관광 활동 자동으로 되죠. 나머지 이제 사회 및 기타 활동이 15.4%인데 이렇게 하시는데 뭐냐 어르신들 가운데 인생에 남은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시는 그 분들은 새로운 지식 또 새로운 경험 새로운 관계 그러니까 새로 친구를 사귀고 또 이웃을 만들고 이런 거죠. 그런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데 삶의 우선순위를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시간의 개념, 내 남은 시간이 길고 많이 남아있다 하면 무슨 일에든 이렇게 도전을 하고 젊은 사람 못지않는 왕성한 활동을 하시면서 사시더라는 거예요. 지금 고인이 되신 강석규 박사님이신데 이 강석규 박사님은 이제 1913년 충남 논산에서 태어나셨는데요. 저기 우리 가까이 은평구 가련동 쪽에 대성고등학교를 설립하시고 또 그 천안에 호서대학교를 설립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정말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태어나셨지만 독학으로 서울대까지 졸업하시고 그 산학, 그러니까 대학과 기업이 협력해서 기술 발전을 이루고 국가의 산업 발전도 이루고 이런 산학 협력의 모델을 만드신 분인데 이렇게 열심히 사시고 65세에 이제 정년 퇴임을 하셨대요. 그리고 나는 이제 남은 여생을 이렇게 쉬면서 지내야겠다 이렇게 했는데 30년이 지난 95세가 되신 생일에 딱 자신을 돌아보니까 자기가 이 은퇴하고 30년간 그냥 아무 이렇게 새로운 일을 하는 거 없이 지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때 내가 생각을 잘못했구나 이런 후회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95세 때부터는 새로 마음을 먹고 영어도 공부하시고 새로운 이것저것을 도전하시다가 103세에 이렇게 삶을 마치시는 때까지 계속해서 새로운 일을 도전하고 사셨다고 합니다. 이 강석규 박사님의 이 삶을 이렇게 보면 참 우리 어르신들도 이렇게 강석규 박사님이 하신 후회 같은 걸 후회하시지 않도록 이렇게 남은 여생을 이렇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80대 후반, 90대, 100세가 되셔도 어느 문화예술 활동을 하신다든지 또 직업을 가지고 창작 활동도 하고 또 심지어 스포츠 막 스키도 타시고 또 뭡니까 마라톤도 하시고 심지어는 100m 달리기도 하시고 그렇게 왕성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이제 슈퍼 실버라고 하는데 그 과학자들이 이 분들의 뇌를 검사해 본 거예요. 도대체 이 이런 분들의 뇌의 어떤 부분에서 이런 분들이 이런 삶을 살고 열정을 갖고 살게 하는가 이렇게 연구를 해봤는데 사실 우리 뇌는 그 1000억 개나 되는 그 신경세포 뉴런으로 되어 있고요. 하루마다 10만 개씩 그 뇌세포가 소실된다고 합니다. 그래 이제 그 전까지는 과학자들이 우리 뇌세포는 이렇게 새로 생성되지는 않는다라고 이제 알고 있었는데
이 슈퍼 실버 어르신들 이렇게 90세 돼도 조기 축구 나가시고 90세 돼도 마라톤 하시고 이런 분들의 뇌를 조사해 보니까 특징이 있었는데 전두엽, 이 앞머리 이 부분에 뇌 세포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 못지않게 활성화되어 있어가지고 이 전두엽에서 이제 사람 감정, 운동 기능, 또 지적 기능을 이렇게 관할하는데 이 전두엽 세포들이 활성화되어 있고 또 이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해마라고 지금 화면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보이는 해마라고 하는 저 조직이 있는데요. 저 해마에서 사람의 기억을 이렇게 담당하는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보통 저 해마도 이렇게 젊었을 때는 해마의 굵기가 이 손가락 정도 굵기인데 나이가 들면 점점 가늘어져서 얇은 이제 나무젓가락 정도로 되는데 이 슈퍼 실버들 어르신들의 이렇게 해마를 검사해 보니까 젊은 사람 못지않게 그 해마의 크기가 이 손가락 두께만큼 이렇게 유지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발달돼 있고. 그래서 이 뇌를 이렇게 검사해 보니까 지금까지는 뇌세포는 새로 생성되지 않는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과학자들이 근데 알고 봤더니 이 뇌세포도 이런 분들에게서는 새로운 뇌세포가 생성된다는 거죠. 어르신들 혹시 김장하시다가 일손이 모자라면 어떡합니까? 옆집에 아주머니 누구도 모셔오고 또 누구에게 연락해서 그래서 일손을 더 불러 모아서 김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우리 뇌도 어떤 일을 자기 능력을 넘어서는 일, 한계를 넘어서는 일을 계속해서 그 뇌의 주인이 하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일손이 딸리니까 새로운 뇌세포를 막 생성해내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도 이런 슈퍼 실버 분들처럼 내 능력을 넘어서는 일, 내 한계를 넘어서는 일들을 계속 도전하시면은 건강과 젊음과 이런 걸 유지하고 또 치매에 염려 없이 사실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믿는 구석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 그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 어른들이 하신 말씀. 그게 뭐냐면 송아지가 이제 어려서 좀 크다 보면 머리에 이마에 이제 뿔이 나는데 뿔이 나면 머리 간지럽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어디다 이렇게 비벼가지고 그 간지러움을 해결해야 되는데 언덕 비빌 대상이 없으면 그거 비비질 못하니까 그 간지러움을 해소를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성경에 거인 장군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이라는 왕이 나오는데요. 그 다윗 왕은 70세가 다 된 그 노년에도 갑옷을 입고 칼을 차고 말을 타고 전쟁터에 나가서 부하들과 함께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이제 적군에게 둘러싸여서 목숨을 잃을 뻔도 했는데 그 다윗의 부하 장수들이 도와서 이제 목숨을 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떤 마음이었냐?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시편 말씀인데요. 다윗 왕은 나이가 들어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말을 타고 적진에 뛰어들고 또 내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담을 뛰어넘으면서 그 노년에도 전쟁을 하였습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이렇게 소가 믿는 구석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다윗이 믿은 다윗 왕이 믿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을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군과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위험한 그 문제들을 쳐서 파할 수 있고 또 담처럼 보이는 내 생활의 삶 속의 문제들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담을 뛰어넘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 한계, 내 능력을 넘어서는 일들을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렇게 행하다 보면 도전하고 사시다 보면 정말 슈퍼 실버들 못지않은 그런 왕성한 활동력과 건강을 가지고 남은 삶을 사실 수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강연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또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 어르신들께서 함께 참여하시는 노래 따라 인생 따라 코너입니다. 이런 오빠 있으면 정말 때려주고 싶은데요. 차족 한강희 님이 준비한 무대입니다. 오빠는 풍각쟁이. 오빠는 풍각쟁이야 뭐 오빠는 심술쟁이야 뭐난 몰라 내 반찬 다 뺏어 먹는 건 난 몰라 불고기 떡볶이는 혼자만 먹고 오이지 콩나물만 나한테 주고 오빠는 욕심쟁이 오빠는 심술쟁이 오빠는 깍쟁이야 오빠는 트집쟁이야 뭐 오빠는 심술쟁이야 뭐난 싫어 내 편지 나 몰래 보는 건 난 싫어 명치자 구경 갈 땐 혼자만 가고 심부름 시킬 때면 엄범땡하고 오빠는 핑계쟁이 오빠는 안달쟁이 오빠는 트집쟁이야 오빠는 주정뱅이야 뭐 오빠는 모주꾼이야 뭐난 몰라 밤늦게 술 취해오는 건 난 몰라 날마다 회사에선 시간만 하고 월급만 안 오른다고 짜증만 내고 오빠는 짜증쟁이 오빠는 모주쟁이 오빠는 대포쟁이야 영국이 낳은 세계 최고의 극작가 셰익스피어.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은 이렇게 말했다죠. 적에게 영국은 넘길 수 있어도 셰익스피어는 넘길 수 없다. 네, 정말 대단한데요. 오늘은 셰익스피어의 희극 대작 속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할까 합니다. 셰익스피어의 말괄량이 길들이기. 이 이야기는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5대 희극 중 하나로 말괄량이 카타리나가 페트리우치오를 만나 길들여져가는 과정을 우리나라 현대극으로 각색하여 만들었습니다. 아프잖아! 아가씨 용서해주세요. 잘못했어요. 그치? 네 아가씨. 너도 알지? 네 제발.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아줌마 말이다 아파야겠지! 언니! 그만해! 니도 이 여자아저씨 잡혀볼래? 아줌마 겁먹은 거 안 보여? 일부러 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뭐? 일부러 하진 않으실 거예요. 겁나 빡치네? 가정부실에 가면 어디서 나대? 언니! 아줌마 괜찮아요? 언니 사람이 왜 그래? 왜 이렇게 못됐어? 네가 건들지 않으면 되는데 왜 자꾸 건드려? 이제 보니까 네가 다 도전하는 거지? 아니 아니 너 착한 척하는 것도 역겨. 은지야! 너 뭐하는 짓이냐? 일단 손 놓지 못하냐? 너 어찌 단 하루도 조용히 넘어갈 일이 없냐? 용지가 괜찮냐? 아빠!
너 성질 좀 죽여라. 연사 때 이 네. 아이 좀 데려가게. 네. 아빠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저것들이 나를. 이 성질머리야 이러니까 여태껏 시집도 못 간 거 아니야? 아빠 맨날 영주편만 들고 나한텐 관심도 없지. 내가 언제 또 영주 편만 들었다 그려. 현주야, 너 사람을 대할 때 인내를 가졌으면 좋겠구나. 그 우욱하는 성질을 참을 수는 없는 거냐? 내 감정을 충실하면서 왜 사람들 마음을 헤아릴 줄 몰라? 난 그딴 거 관심 없어. 아빠랑 말도 하기 싫어. 아이고 내 팔자야. 저 아이 놈을 어떻게 했으면 좋까? 아휴. 자네들이 100번 말해도 언니를 두고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지 않겠다고 내가 몇 번 말하지 않았는가? 절대 안 된 일인께 그만 돌아들 가게. 어르신도 아시다시피 그 큰 따님의 그 성질 더러운 거 아시지 않습니까? 누가 결혼을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그 작은 따님이랑 저랑 먼저 결혼을 하게 해주십시오. 다 사람마다 인연이란 게 있는디요. 원커니 자네 말 한번 잘했네. 이 인연을 현주와 맺지 않겠나? 예? 자네가 그렇게 해준다면 내 재산을 절반을 주지. 싫습니다. 그럼 자네는? 돈 아주 좋아합니다. 그러나 큰 따님은 싫습니다. 그렇다면 자네는 어떤가? 저도 돈이라면 있을 만큼 씁니다. 이 멍청이 앞에서 지금 나 웃음거리를 만든 거야? 멍청이라니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니까 당신한테 청혼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관심 끝이지. 당신 같은 남자가 사전에도 허락할 마음은 손톱만큼도 없어. 현주야, 말 좀 가르쳐 해라. 여기 모인 남자들한테 잘 보여야지. 내가 왜? 여기 얼빠진 남자들은 영주 요거트한테 청혼하러 왔는데 내가 왜 잘 보여야 돼? 이 영 같은 기집애 얼마나 꼴쳤으면 저 스컷들이 이 집에 득실래? 뭐? 수컷? 저 말하는 것 좀 보소. 이렇게 교양 없는 여자랑 결혼하라고? 정말 소문대로 막대 먹은 여자구만. 언니 제발 아버지 체면도 생각해야지. 너나 처신 똑바로 하고 다녀. 이 영 같은 기집애야. 그리고 당신 따박따박 내 말에 토다는데 나한테 관심 있어? 어이가 없네. 내 맘에 든 여자는 그쪽이 아니고 이쪽이요. 착각하지 마시오. 그럼 꺼져. 내 집에서 그만 치라고. 아! 아이고, 현주야. 미안하네. 나를 봤으라도 마음을 풀게. 아휴, 어떻게 하면 좋으냐. 아휴. 언니를 가장 사랑하고 아껴주는 소중한 사람들한테 상처 주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버지 뒷모습 한 번이라도 봐봤어? 언니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괴로워하시는지 아버지 마음 단 한 번이라도 알려고 한 적 있냐고. 다들 왜 나한테만 뭐라고 하는 거야? 민수야, 너 표정이 왜 그래?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어? 좋아하는 여자한테 청혼을 했는데 거절당했어. 왜? 아니 그녀한테 언니가 있는데 그 성질머리가 아주 그냥 개요. 미친 개. 그래? 근데 그 미친 개하고 네 결혼이랑 무슨 상관이야? 아니 글쎄 그 언니가 먼저 가기 전에는 절대 안 된다는 거야. 그래? 그 언니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말해봐. 뭐? 안녕하세요. 저는 이 집 큰 딸인 현주에게 청혼하기 위해서 온 이성현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우리 현주하고 청혼하겠다고? 영주가 아니고? 예, 큰 따님 현주 맞습니다. 이보게, 우리 현주에 대해 다 알고 왔습니다. 그런데도 결혼하겠다는 건가? 따님을 제게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내 담장이나 줌세. 그런데 젊은이 우리 현주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이 아이는 불같은 섬이라서. 현주가 불이면 전 태풍입니다. 약한 바람은 불을 더 거칠게 만들지만 큰 태풍은 불이고 뭐고 다 꺼버리거든요. 이 아이인 태풍처럼 으르렁 걸 건디? 그렇다면 전 태산처럼 대항하겠습니다. 태산처럼? 예, 아무리 매섭고 큰 태풍이라도 산을 날려버릴 수는 없으니까요. 자네 대단한 젊은이구먼. 어찌 보면 개짜 같기도 하고 말이여. 아, 왜 그러십니까? 그건 오해입니다. 오해? 이 엉큼한 놈? 네가 내 손 잡았잖아. 어디서 개수작이야? 아이고, 사람 살려 누가 없어요. 이 늑대 같은 놈아, 넌 당장 해고야. 아이고, 저 사람도 힘들겠구만. 대체 이거 몇 번째요? 아이고, 골치야. 이보게나 현주 바이오 선생님 만나보고 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게. 듣던 대로 성격이 아주 괴팍한 여자구만. 짜증나. 가정교사로 온 남자들마다 왜 졌다고요? 제 여자가 이 집 큰딸이군. 안녕, 사랑스러운 현주씨. 난 당신에게 청혼하러 왔어. 내가 아니라 영주겠지. 당신은 듣던 대로 정말 아름답소. 뭐야? 어디서 개수작이야? 이런 한심한 멍청이 같은 이라고 당장 꺼져. 당신의 목소리는 천사의 노랫소리 같소. 야! 너 지금 나 놀리니? 노려보면 어쩔 건데. 이쪽 뺨도 한번 때려보시오. 때리라면 못 때릴 줄 알고? 이런 깜찍한 여자 같으니 뺨을 맞았으니 난 당신과 결혼해야겠어. 이 손 당장 놓지 않으면 물어버리겠어? 이제 보니 장난을 아주 좋아하는 아가씨구만. 자, 물 수 있으면 한번 물어보시오. 아파! 이거 놔! 이 손 놓란 말이야! 아파! 이 손 놓란 말이야! 현주야, 이게 웬 말이여? 장인어른, 현주와 저는 이번 주 일요일에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뭐라고? 결혼을 한다고? 현주야, 그게 정말이냐? 아니야! 내가 열 빠진 놈하고 결혼할 것 같아? 장인어른, 저는 그럼 고향으로 내려가 결혼식 준비를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 현주, 일요일에 봅시다. 정말로 믿음한 청년이네. 정말로 대단한 젊은이란께. 좋아 불알단께. 아이씨, 더워. 언제까지나? 뭐야? 수건도 준비 안 한 거야? 이 새끼들 집만 가기만 해봐. 다 죽었어. 투덜대지 말고 따라오시오. 저기 보이는 저 집이 우리 집이요. 지금 가고 있잖아. 현주, 나랑 살면서 앞으로 그 말하는 법부터 배워야 할 것이오. 내가 뭐? 야, 이 녀석들아! 어째서 한 녀석도 마중을 안 나온 것이냐? 다들 어디 갔어? 예, 여기 있습니다, 도련님. 예, 도련님. 이 바보 멍텅구리 같은 자식! 내가 오는데 마중도 안 나와? 아유, 도련님, 다들 사정이 있었습니다. 너 가서 저녁상을 차려. 그리고 너 가서 마실 물 떠와. 당장! 현주, 이리 오시오. 야, 너는 이게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마실 물인데 이거밖에 안 돼? 썩 꺼져! 이 두더지 같은 녀석. 죄송합니다.
현주, 배고프지 않소? 저쪽으로 갑시다. 야! 무슨 음식이 이래? 도련님 죄송합니다. 생선이 다 탔잖아. 타다니요. 아주 먹음직스럽게 익었는데요? 네. 그 생선은 멀쩡하다고요. 이게 멀쩡하다고? 당신이 너무 배가 고파서 헛것이 보이는 모양이요. 제발 그냥 먹게 해주세요. 네, 배고파서 쓰러질 지경이란 말이에요. 이걸 먹느니 차라리 굶는 게 낫소. 이런 음식을 새 주인에게 먹으란 말이야? 당장 치워! 정말 너무해. 배고픈데. 먼 길 오느라 힘들었을 텐데 그냥 들어가서 쉬시오. 말괄량이라더니 별거 아니고. 아유 도련님 괜찮겠습니까? 좀 살살하시죠. 아 저러다 성질 못 이기고 도망이라 가면 어쩌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럴 일 없으니 걱정 말게. 이미 반쯤은 길들인 셈이야. 이 기세를 보라. 좀 더 세게 나가야겠어. 생선 먹을 때처럼 생트집을 잡는 거야. 침대도 던지고 베개도 던지면서 잠을 못 자게 해야겠어. 저는 걱정이 됩니다. 부족함 없이 자란 탓에 자기 성질 못 이기고 살아온 그 습성이 쉽게 바뀌지 않을 건데요. 그러니까 집사가 날 좀 도와줘. 아무리 지독한 말괄량이라도 차차 고분고분해지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집사, 먹을 것 좀 주세요. 아가씨, 도련님 허락 없이는 안 됩니다. 먹는 거, 입는 거, 심지어 나가는 것조차 내 맘대로 할 수 없다는 거야? 남편이 왔는데 쳐다보지도 않는단 말이오. 오셨어요? 당신 요즘 들어 기운이 없어 보이던데 이번 주말에 가족들 만나러 가는 건 어떻소? 네? 정말요? 야, 해 한번 밝다. 현주, 저 해 좀 보시오. 정말 아름답지 않소? 네? 저게 달이지 어째서 해예요? 글쎄, 저건 해라니까. 네? 아니에요. 저건 아주 밝은 달이에요. 당신 참 이상한 여자로군. 어째서 내가 하는 말마다 다 트집이지? 말이 안 통하니 집으로 돌아가야겠어. 네? 아니에요. 제가 틀렸어요. 자세히 보니까 아주 밝은 해네요. 당신 말이 맞아요. 이런 바보 같으니 저게 달이지 어째서 해야. 저건 아주 밝은 달이지만 당신이 달이라고 하면 달이고 해라고 하면 해예요. 전 당신 말을 믿어요. 이제야 말이 통하는군. 자, 갑시다. 아버지! 사랑하는 내 딸 현주야. 보고 싶었어요, 아버지. 그래, 나도 보고 싶었다. 그런데 네 말투가. 그동안 제가 못되게 굴어서 죄송했어요. 용서해주세요, 아버지. 용서라니. 아니다 현주야. 이렇게 밝은 웃는 얼굴을 보니 너무나 좋구나. 자네 잘 지냈나? 현주 땜새 조금 힘들었지? 현주요, 방금도 보셨잖아요. 아마 이렇게 예쁘고 착한 여자는 이 세상에서 없을 겁니다. 내가 조금 놀랬네. 나를 아버지라 부르고 존댓말까지. 착해? 아름답다고? 장인어른, 그 성질 개 못 줍니다. 지금이라도 지를 건들면 그 속에서 불이 확 올라올걸요? 이 친구야,
괜히 허세 부리지 마. 내기 할래? 허세인지 아닌지. 그래? 각자 아내를 불러오는 거야. 가장 먼저 온 아내가 가장 온순한 여자인 거지. 그 아내 남편이 이기는 거야. 저기요. 네. 가서 우리가 오란다고 해줘요. 내 아내가 먼저 올 거야. 그녀는 아주 온순한 여인이거든. 저기 영주 아가씨는 바쁘셔서 못 오신다고 하십니다. 뭐시여? 여보, 저를 찾으셨나요? 깜짝이야. 현주가 이럴 리가 없는데. 아니, 내 딸 효윤이가 이렇게 다소곤하게 온단 말이냐? 참말로 현주가 맞는 거요? 네, 아버지. 남편이 아내를 찾는다 하니까 당연히 와야지요. 처제는 어떻게 하고 당신 혼자 왔소? 당신이 가서 처제를 데리고 와요. 네. 그 개팍한 아갈량이 내 딸이 이렇게 변했다니. 여보게 다 모든 것이 자네 덕분이네. 여러분 보셨죠? 현주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착한 아내랍니다. 이렇게 기쁜 날 내 생에 다시 있겠는가? 다시 태어난 현주를 위해 성대한 잔치를 모두에게 베풀 것이니 자, 안으로 들어가시게나. 여보, 지금까지의 내 모습은 진짜가 아니었소. 내 거친 말과 행동들은 다 당신의 사랑을 받기 위함이었소. 아니에요, 여보.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해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아직도 전 제 모습을 몰랐을 거예요. 당신이 나를 변화시킨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우리 이제 행복하게 삽시다. 현주가 성현이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었을 때 달을 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흐를 때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스스로 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도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 고집쟁이 큰딸이 어떻게 바뀔까 했더니 마음의 선생님을 만나니까 행복한 사람으로 바뀌었네요. 다음 시간은 7월 20일 화요일 오후 2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